정말 경매해야겠네요. 경매는 꼭 하셔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형수씨 그 배민 앱 써봤어요? 예, 써봤죠. 한두 번쯤 써본 것 같습니다. 2-3천 원을 계속 좀 지불해야 되는 게 부담이 돼서 그렇죠. 거의 안 쓰거든요. 쿠팡 이츠 이렇게 쓰는데 배달료를 좀 더 올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저도 그 할 때마다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있더라고요. 제가 사먹는 음식점 사장님한테 돈이 가야 되는데 딴 데로 돈 새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약간 찝찝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배민 사장이 사과를 했다던데 좀 자세한 사과를? 내용은 아시나요? 쿠팡이나 이런 것도 이제 사실 네네. 팔면은 그 판매가에 대해서 정액 요율이라고 해서 네네. 판매가에 대해서 이제 16% 이렇게 떼가는데 그렇죠. 원래는 이제 배민은 건당 뭐 2,000원이든 3,000원이든 떼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많이 벌면은 더 많이 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. 아, 그러면- 안 그래도 좀 예. 어려운. 그래서 오늘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번 주에 우리가 점심 식사를 네. 저 앞에서 쭈꾸미 집에서 먹었잖아요. 그쵸, 그때 그쵸. 기억나요? 기억나죠. 저녁을 딱 들어가는데 네. 사장님이 그냥 의자에서 이렇게 좀 침울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. 아, 요새 어느 식당에 가도 다들 좀 맞아요.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. 그래서 진짜 어렵다.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.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렇죠. 또 한 가지가 좀 재밌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부동산 시세 조사할 때 있죠. 근데 그만큼 전화를 안 받고 어떤 이 번호는 어떤 요청에 의해서 삭제됐습니다. 뭐 네. 이런 전화 굉장히 많거든요. 아, 요새 같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더욱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배민 그 배달 네, 비용 맞아요. 때문에 더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근데 그런 와중인데도 경매는 역시 계속 물건이 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최근에야 우리 로얄 아파트도 그렇고 명가마을도 그렇고 투자한 물건은 사실 되게 많죠.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시기에 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렇죠. 경기가 좀 위축되는 만큼 네. 경쟁률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매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호황이라고도 볼 수 있죠. 네, 위기는 곧 기회니까요.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부동산에다가 네. 어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출 규제가 좀 많이 심해졌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번 떨어질 게 두 번 떨어질 게 세 번.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싸게 좋은 물건을 많이 살 수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. 많은 분들이 좀 그 직장을 다니시다가 아무래도 좀 전망이라든가 비전이 이런 네, 거에 대한 맞아요. 부재로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그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그 그러세요? 자영업을 하셨는데 분식집을 하셨는데 이게 잘 될 때는 잘 될 때가 있는데 또 잘 되는 만큼 왜냐면 고정비로 나가는 뭐 임대료나 뭐 이런 임대료. 것, 그런 거 다 있기 때문에 특히 임대료가 고정이기 때문에 네. 운영을 많이 하는 만큼 결국은 많이 남아서 밤늦게까지 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. 밤늦게면은 뭐 몇 시까지 하시는 뭐 거예요? 한 12시 넘어서까지 12시 까지? 하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몸이 힘들고 음.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또 수시가 안 맞고 그래서 정말 계속 그 근무 시간만 일하는 시간만 일하는 늘어나는 시간. 뭐 주말도 없이 일하는 네. 경우가 많아지죠. 그래서 네.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? 최대한 뭐 손실이 없는 상태로 아, 해가지고 그래서?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털고 나오셨는데 네.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그때라도 이렇게 털고 나오시기를 나왔을 때.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정말 자영업을 하다 보면 진짜 힘들고 저도 막 도와드리고 했었는데 쉬는 날이 별로 없어요. 그 쉬는 날이 그 별로 없이 정도예요? 그렇습니다. 쉬는 날이 없을 정도. 근데 경매는 그거에 네. 비하면 정말 최근에 낙찰받은 교육생들 보면 정말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주식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정말 많이 떨어졌죠. 그리고 심지어 언론사에서는 이제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가 IMF가 한 번 있었죠. 네. 2008년 금융위기가 한 번 있었죠. 그리고 이제 이번이 세 번째인데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최근에 한 거를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들었죠. TV를 뉴스를. 같이 봤었죠. 네. 그때 내용이 참 충격적인 게 뭐냐면 사회보장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4대 보험. 네. 이것도 납부를 어느 정도 유예를 그렇죠. 해주고 심지어는 뭐 할인도 해준다고 해요. 사상 초유의 지금 대책이 계속 네. 발표되고 있어요. 그런 대책이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없었거든요. 근데 그만큼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사실 경매쟁이 입장으로서는 어떤 그 주식 폭락이나 이런 경제적 충격에서는 좀 체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네, 저도 이 코로나로 지금 주식이 폭락하기 전에 네. 제 친구가 저한테 자기는 주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주식을? 주식을 한번 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막 의견을 묻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. 아, 주식은 무슨 주식이냐. 뭐 경매 500만 원만 있어도 되는데 그랬더니 잘 믿질 않더라고요. 500만 원 네. 있어도 된다는 거를. 그러니까 500만 원만 있어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작은 물건으로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믿지를 않고 뭔가 그런 주식을 한다는 그런 거에 좀 더 이렇게 심취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렸고
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. 근데 그 당시에 그 주식을 해가 자기 맘 뜻대로 주식을 했었다면 손해를 봤을 것 같은데 한번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연락이 안 될 것 같은데. 네. 어떻게 보면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500만 원은 소액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식에다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네. 대부분 직장인들이 그럴 거예요. 특히나 그 재테크를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서 가장 좀 접근하기 쉬운 뭐 주식에 이제 좀 더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험을 이제 재테크를 하긴 해야 되겠고 경험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한번 해봐야겠다. 네.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진짜 큰 네. 불황에 겪게 되면은 막 떨어지잖아요. 그럴 때 그쵸. 한번 정말 큰 손해를 투자 사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까요? 제 사례는 아닌데 저희 이사님이 오산에 있는 상가를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세요. 그 투자금 600밖에 안 들었는데 월세가 60만 원씩 매달 꼬박꼬박 나온다는 그런 사례를 보고 자 경매하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과장님도 좋은 사례 하나 말씀해 주시죠. 최근에 우리 그 경북 칠곡에 로얄 아파트를 대거 샀잖아요. 그렇죠. 그 물건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산 가격이 있어요. 네. 근데 그거를 빼더라도 월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대출 이자를 제하고 월세 소득이 나와요. 그거 같은 경우는 거의 투자금이 거의 안 들어가고 오히려 돈을 받게 되죠. 그렇죠. 현금이 1,000만 원, 1,500 정도 남는 그 기이한 현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. 정말 경매해야겠네요.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경매는 꼭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인사드리고 오늘은 인사하고 끝낼까요? 네. 여러분 오늘도 경매하세요.